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오늘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오셨고요. 또 박지혜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용남 박수 치는 예. 월요일에 활기차게. 김용남 의원님 팬도 많이 오셨네요. 지금 보니까 공개 방송처럼 많이 오셨는데, 자 저희가 월요일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늘 또 덧센 상법 개정안도 통과가 되고 또 특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좀 많기 때문에 오늘 김용남 전 의원을 모셔서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지혜 아나운서는 김용남 전 의원님 보신 적 있나요? 방송으로는 많이 방송으로 많이 네, 보고. 같이 방송해보는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군요. 처음이에요. 처음이군요. 네. 그래요. 오늘 또 날카로운 질문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처음 뵈니까 네. 한번 처음 만나는 그 시각으로 한번 강렬한 첫인상. 강렬한 첫인상을 남겨주십시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오늘 지금 국회에서 덧센 상법 개정안 통과가 됩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 지금 화면에 들어오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주진우 의원이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있는데 통과는 수순이니까요. 그렇죠. 예. 24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네. 중단되고 나면 이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죠. 그래요. 표결이 되고 통과가 되면 이게 지금 경제계에서는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은 집중 투표제가 도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중 투표제는 네. 소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회에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밀어 넣을 수 있는 그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회를 뭐 6명이 됐던 10명이 됐던 다수로 구성되는 이 사회에 있어서 소수 지분을 가진 쪽에서 한 사람에게 표를 몰아줘서 그 네. 사람이 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이번에 도입하는 것인데 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이사회를 거수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거수기. 그 얘기는 이른바 그냥 회장님 뜻대로 네. 무조건 찬성. 그게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회장님에게 이익이 되면 그냥 찬성하는 게 그대로 통과된다는 네. 의미에서 거수기 이사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 안 됩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당연해 보이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 사회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네. 마음대로 못 해요. 왜냐하면 이 사회 나중에 이제 회의록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예.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가 돼서 나중에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때 그 네. 손해배상 책임을 그 찬성했던 이사들한테 물릴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그렇죠. 마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소수주주의 일종의 보호책 내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거버넌스가 개선될 수 있는 네. 그 방법이 도입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또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인데 박지혜 아나운서도 사실은 9시 되자마자 지금 주식 체크하느라고 지금 핸드폰을 바로 열고 계신데. 파워 개미 투자자로서 네. 지난번에 굉장한 분노를 또 제가 방송에서 네. 쏟아내고 갔는데요. 예, 지금 뭐 네.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매매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가격만 보시고요. 네, 매매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 말아주시고 박지혜 아나운서 사실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네. 박지혜 아나운서도 큰 거 몇 장은 하고 있잖아요. 뭐 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다 아무리 작은 돈이 들어가도 또 그렇죠. 개인에게 굉장히 또 소중하고 큰 돈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 하나하나에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약속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그 부분을 또 믿고 있었던 그렇죠.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만큼 또 굉장한 실망을 안겨줬는데 이번에 이제 좀 더 강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는 또 다시 좀 한 지켜볼 네. 그런 힘이 좀 생겼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네. 결국에는 주식 이제 한족봉당 대주주 양도세 내는 기준 50억 그게 갈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네.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이제 상승하면서 사실인데 출발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니 주식 시장을 또 전해주시고 계시고 약속이죠. 공약도 네. 약속이니까. 공약도 약속.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경제 얘기는 이제 뒤에 저희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특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내란 특검 말고 김건희 특검에 출석하게 되는데 내란 특검도 조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건희 특검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가 내리네요 오늘 또. 지금 차 네. 타고 오는데 예. 천둥이 크게 아, 한번 쳤어요. 하늘도 노하신 거죠. 잘 안 나오니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네가 한 짓이 있는데. 하늘이 노예 상황이다. 아직 막 쏟아지진 아. 않는데 비가 오긴 올 것 같아요. 비가 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오늘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퐁당퐁당하는 식으로 김건희가 출석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어떤 전략입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그 윤석열처럼 아예 출석 거부는 안 하고 네. 출석은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선발 로테이션을 조절해 가면서 이제 하루는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 뭐 이러면서 출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 그 혼자 출석하는 게 아니고 항상 변호인이 입회를 하기 때문에 그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은 네. 질문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특검이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구나. 그래요. 어디까지 알고 있구나. 그래서 상대방의 전력은 파악하면서 네. 본인은 거의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음. 뭐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항 빼고는 대답은 안 하지만 질문하는 거 들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특검이 그걸 파악하기 아직 위해서. 여기까지는 네. 못 들어갔구나. 뭐 이런 걸 파악하는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과연 이 건진도 마찬가지고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전략이 있을까? 왜냐면 지금까지는 자기들 멋대로 다 해도 그냥 검찰에서 알아서 다 굽실굽실하고 봐줘 오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년 이상을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지금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이제는 국민들에서는. 처지가 좀 바뀌었잖아요. 네. 지 마음대로 뭐 검사들 보고 오라 가라 하고 휴대폰 뺏고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네. 이제는 그거는 뭐 처지를 그전 과연 인식할 것인가? 같은 절대 강자가 아니니까 예. 약자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더라도 네. 아마 변호인들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략을 변호인들이 짜고 네. 하겠죠. 왜냐면 건진도 뭐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나온 변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 이 윤석열 정부의 뭐 국정 책사 뭐 이런 얘기를 들어왔는지도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죠. 그러니까 망했다. 그런 사람 얘기 듣다 망한 거죠. 요즘에는 천공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요. 천공이 아니라 건진이 정말 실세였고 다 한 게 아니냐, 일을 다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김건희 좀 아프다고 뭐 퐁당퐁당시고 나오고 있는데 아프다면서 면회는 또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국민들 볼 땐 좀 분노스러운 부분입니다. 심평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전환길도 만나러 간다 그러고 이건 뭡니까? 그냥 면회할 때는 안 아파. 근데 특검 나오려고 하면 아파.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거였잖아요. 윤석열도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공무접견실에서 네. 변호사들하고 뭐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접견을 핑계로 에어컨 쓰고 있었죠. 에어컨 쐬면서 나와 있는 거는 충분히 하는데 네. 특검이나 재판은 몸이 아파서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때려 쓴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서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게 만들고 뭐 심평 변호사가 여러 얘기를 또 전했지만은 그걸 또 아니면은 뭐 정말 말랐다 뭐 얘기를 전하는 그런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지금도 구치소에서도 이런 상황이 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광화문 김건희 특검 현장 보고 있는데 오늘은 김건희 수갑찬 모습 볼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이건 또 없습니까? 그냥 지하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썬팅이 또 되게 세게 돼 있더라고요. 지하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네, 오늘도 지하로 갈 것 같은데 저기 보면 수갑찬 채 구치소 출발한다. 항상 이렇게 나와요. 제목에는. 아니 저게 원칙이죠. 예. 당연히 그 호송할 때는 수갑을 채우고, 채우고. 또 다수의 어. 그 구속 수감자들이 한꺼번에 그 출발할 때는 이제 포승을 묻죠. 이렇게. 포승을 묻고 예. 원래는 근데 수갑을 찬 게 맞는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지하에서 올라가는 것만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아예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아니 예전에는 사과도 잘하시더니 이제는 사과도 안 하시네요. 사과도 안 하고 네. 그냥 들어가는 상황이지 않겠느냐라는 거. 자, 김건희 이제 소환 조사 진행이 되면 뭐 29일쯤 구속된 상태 기소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겠죠. 이제 우리나라는 구속 만기 제도가 있으니까 네. 구속 만기 안에는 기소를 해야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닌 거고 뭐 추가 기소가 계속 이루어질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 네.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영장 범죄 사실에 적혀 있던 부분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 플러스 알파를 기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플러스 알파. 예, 영장 범죄 사실에 적혀 있던 사실 말고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일단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 등 많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이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텐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공천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 이게 이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를 받지 않고 대신 그 공천으로 받았다. 뭐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적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의 공천 심사와 관련한 업무 방해 부분이 왜 범죄 사실에서 빠졌을까?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기소될 때 어떻게 기소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업무 방해가 업무 포함이 방해.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포함된다고 하면 네.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다 업무 방해 공범으로 의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소되는 범위가 훨씬 늘어날 텐데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야 뭐 윤석열, 김건희 당사자들만 그 경제적 이득을 받은 게 되겠지만 업무 방해를 의율하면 훨씬 기소될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업무 방해로 하면 그게 늘어난다. 자, 지금 뭐 여러 의혹도 아직 수사할 게 워낙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김건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하나같이 다 이제 구속이 되고 있고 건진법사 뭐 이 윤영호 뭐 이종호 등등 다 이제 김혜성도 구속이 되고 있고. 네. 그럼 누가 남아 있습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름이 나오게 되면 네. 결국 권성동이라는 또 사람 이름이 또 떠오르게 되고. 그뿐만 예. 아니라 제가 떠오르는 건 유경옥 전 행정관을 비롯한 그야말로 측근그룹. 문고리. 아, 원희룡은 포함 안 되나요? 거기는 양평 고속도로 네. 노선 변경 수사 결과가 어느 네. 정도 나와야겠죠. 그럼 봐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 문고리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역할을 그렇죠. 했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되고. 네. 수사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지금. 참 많은 그런 상황이고. 네. 권성동 얘기 나오니까 지금 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얘기도 따라서 나오고 이 돈이 정말 오고 간 것인지 이 돈이 어디로까지 흘러간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도 있을까요? 아,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그거는 윤영호 전 본부장은 네. 수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윤영호 본부장을 통해서 건너간 돈은 그 중간에 전달자 역할한 사람의 진술은 이미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입증이 가능할 것이고 네. 보다 관심이 가는 거는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큰절하고 받았다는 돈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그 쇼핑백 안에 뭐가 들어있던 거냐? 네. 이것인데 재정국장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재정국장. 통일교 통일교의 재정국장. 근데 재정국장은 또 윤영호 전 본부장하고 특별한 관계니까 네. 그것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돈이 오고 네. 가는 것인지. 네. 그리고 그 돈이 오고 가면서 과연 네. 어떤 대가를 서로 주고받기로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그거 봐야 되고 두 차례 쇼핑백 받았다. 근데 사실 여성들이 생각하는 쇼핑백은 상당히 크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궁금한 게 네. 그 쇼핑백이 그 약간 몽클레어 담는 그 큰 쇼핑백인지 패딩 쇼핑백인지 아니면 그냥 뭐 이런 영양제 담는 작은 쇼핑백인지 그 사이즈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그 사이즈를 알고 싶습니다, 진짜. 네. 아니 그 코스트코에서 주는 쇼핑백 같으면 되게 장바구니 크지 않나요? 그거?
그렇죠. 그건 난리 납니다. 그거 했다면 네. 진짜. 그래서 저는 난리 날것 쇼핑백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이 정도 기본적으로 백화점에서 좀 약간 길쭉한 사이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그게 뭐 큰 거 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예, 큰 거 한 장 얘기도 한 있고 장. 이건 네. 이제 쇼핑백으로 받았는데 그 쇼핑백 크기가 정말 궁금하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네. 그게 이제 권성동이 큰절하고 받았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돈인지 이것도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평소에 이제 그 네. 권성동이라는 사람의 그런 성향이나 그런 뭔가 사이즈를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금액을 좀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혹시 예측하시나요? 아니 그래서 그 아직도 다른 금액이 분들이 좀 예측한 네. 금액은 얼마예요? 100억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네. 억소리 나네요. 아니 그러니까 통상 큰 거 한 장에 예. 대선과 관련된 큰 거 한 장이면 저 얘기가 사실은 일반적이죠. 근데 대선 관련 그럼 큰 1,000억? 거 한자. 아니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지희 씨 너무 꿈을 크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주식 투자를 도대체 어느 규모로 하시는 거예요? 야, 큰 거 몇 장이 야, 내가 생각하는 그몇 장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사이즈가 달라요. 어, 사이즈가 남다르신데. 뭐 남의 돈이니까 뭐 크게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얘기가 나니까 진짜 그거 모르네요. 큰 거 한 장이란 이 자체도 우리 뭐 보통 뭐 1억 아니겠냐고 근데 그것도 아닐 수도 있다. 네. 아 이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고 권성동에 대한 수사가 왜 이리 좀 더디게 느껴지는지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고 이거 특검이 어떻게 수사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김건희와 함께 오늘 지금 들어오는 현장 저희가 보고 있지만은 한덕수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뭐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뭐. 특검이 어떤 혐의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일단 그 내란과 관련해서는 네. 그 방조 혐의죠. 방조 혐의. 그러니까 방조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범이 범행을 하는데 용이하게 도와줬다. 범행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네. 아니면 범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도와줬다. 의미에서 방조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이제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그 내란 행위를 저지르는데 국무총리로서 도와준 역할. 도우미 역할했다. 그렇죠. 그 역할을 한 것이고 아. 그 외에도 혐의가 많아요. 사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없었던 국무회의의 그 국무위원들 예. 부서하는 부서한. 부서하는 그 문건을 사후에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게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는 거죠. 네. 내용이 허위니까. 그때 허위니까. 당시에는 없던 거를 마치 그때 그 작성된 문건인 것처럼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면 네. 공문서의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 처벌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또 그거를 없애버렸잖아요. 야 이거 찝찝하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내용이 허위라도 공문서가 공문서? 작성이 된 것이고 그 작성된 공문서는 대통령 관련 문건이란 말이에요. 그거 함부로 없애면 또 안 돼요. 그게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도 들어가는 것이고 허위 네. 공문서 작성 등등 해서 6가지 혐의 정도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아직 그 영장 재판 날짜는 오늘쯤 나올 것 같아요. 네,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예, 같아요. 뭐 예. 화요일이나 늦으면 수요일쯤 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는 뭐 늦어도 수요일 밤이나 목요일 새벽까지는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과를? 저는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안이 내란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하고 뭐 다른 혐의도 중하죠. 허위 공문서 작성한 것도 만들었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없앤 것도 중합니다만 그리고 위증도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증거인멸의 염려가 농후한 거죠. 이미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과 네.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측면에서는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덕수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성정 길을 봤을 때 네. 분명히 구속되면 있는 대로 다 내어주고 본인의 그 형량을 줄이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 왜냐하면 50년 공직 생활을 했다고 통상 얘기하는데 그 정권을 바꿔가면서 온갖 요직을 다 네. 다녔잖아요. 보통 동작 빠른 사람 그렇게 못합니다. 웬만큼 동작 빨라갖고 그거 못해요. 계속 살아남은 네. 거잖아요. 네. 살아남아. 네. 부러우세요, 형님? 좀 웃으면서 아니 막 이러면서 부럽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경력은 최고지. 경력은 최고지. 근데 그 경력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어. 그만큼 동작이 빠르고 동작이 생존 본능이 뛰어난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뭐 정권이 바뀔 어. 것 같으면 남들은 그렇네. 바뀔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할 때쯤 이 사람 벌써 저기 가 있어. 저쪽에 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지금 49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노후를 본인이 과거 50년 네. 살았듯이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다. 어떻게든 자기 형량을 줄이고 빨리 석방되는 쪽으로 결정해서 예. 뭐 아는 거 모르는 거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 물론 자기 죄가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건 철저하게 계산할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다 이제 불고. 댓글창에는 최상목은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아, 이런 최상목. 질문도 있거든요. 그렇죠. 최상목, 네. 박성재 이런 사람들이 이상민은 구속 기소됐고 그다음에 한덕수 그다음에 누구냐? 최상목도 아마 근데 그때도 우리가 얘기를 계속했던 게 문건을 받았는데 그거를 뭐 3번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네. 넣고 가서 펴보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뭐 느낌으로만 예상하고 네. 그것도 뭐 그것도 참. 한덕수 전 총리가 네. 뭐 그 다음 날 보니까 양복 양복 뒷주머니에 뒷주머니. 꽂혀 있더라 수준의 얘기죠 그거. 뭐 그래서- 보지도 않고 그냥 접어갖고 갖고 있다가 차관인가 뭐 자기 부하 직원 줬다라고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최상목 전 부총리의 예. 구속은 그 내란의 밤 때 이루어졌던 이른바 F4 회의. F4. 그 회의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걸 밝히는 게 가장 그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 뭐 예를 들어서 비상 입법 기구 출범을 위한 네. 예비비 확보 내지는 어디서 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네. F4 회의에서 최상목 당시 부총리가 했다고 하면 그거는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밖에 수 있네요. 없겠죠. 예. 그러니까 그 회의 내용을 밝히는 게 최상목 부총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핵심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바로 그 다음 수순쯤 되지 않을까요? 악재에 악재가 겹쳤네요. 지금 미국 국채 투자한 것도 많이 손해 보셨을 텐데 최상목 같은 경우에 아니요. 아니에요? 최근에 올랐죠. 다시 왜냐면 올랐어요? 최근에 미국 네. 이자율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에 미국 단기 국채를 샀다고 하면 돈 많이 벌었어요. 그것도 다 잡아. 그것도 궁금하네 진짜. 좀 그 위로- 그러니까 그 위로가 약간 배 아프네. 돈 벌었네. 미국 국채 사갖고 구속이 돼도 그거 통장 잔고 이렇게 보면서 특히 뭐 미국 2년물 뭐 이렇게 단기 국채는 네.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채권값이 아. 올라갔어요. 오히려. 단기로 예. 샀을 거라고 예상하시는군요. 글쎄 모르겠어요. 장기물을 샀는지 단기물을 샀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특검에서 만약에 좀 알려주십시오. 단기채를 샀다면 돈 네. 벌었겠죠. 네. 궁금하네. 그거 궁금. 의원님께서 배 아파지니까 어쩔 줄 모르겠는데 자, 이 최상목 2주 전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어떤 또 소환 조사가 있을지 추가 조사가 있을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의도는 이제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광화문 날씨는 지금 그러게요. 이렇게 차이가 네, 나네요. 와 이게 국지적 폭우, 이게 이상 기온 때문에 이상 기후 때문에 이렇게 서울에서 느껴집니다. 네, 한 아까 지역에만 전에 쏟아지고 있고. 그 여의도가 거의 먹구름으로 뒤덮였더라고요. 저 넘어오는 거 보니까. 저도 네. 올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김건희가 지나가고 있나 여의도? 먹구름을 몰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비가 이렇게 같이 오는지 한번 좀 이것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가 5인방, 그러니까 안가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하나하나 다 조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여기 여의도 모습이네요. 바로 앞에 많이 오네요. 순복음교회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도로입니다. 그 네. 앞에 모습 보이고 있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또 광화문 날씨도 이렇게 실시간 저희가 비교해 드립니다. 오마이TV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가에 갔던 사람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이완규 법제처장 어떻게 되느냐. 네. 이 사람들도 안가 회동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이것도 하나하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참석자들은 네. 제대로 얘기할 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때 안가회동에 뭐 이완규, 네. 뭐 박성재, 김주현 그리고 저 누가 이상민. 이상민 이렇게 참석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나눈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이 이미 됐습니다만 또 죄가 추가될 것이고 네. 나머지 사람들은 구속이 안 된 상태인데 구속의 위험성이 대단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안 할 수 네, 있다. 끝까지 무슨 친목 모임이었다, 아이고. 뭐 막년에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안가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의 대잔치예요. 뭐 양복 뒷주머니에 꽂혀 있더라. 뭐 보지도 않고 3번 접어서 갖고 있다가 밑에 사람 줬다. 그 전날 비상계엄 터졌는데 12월 4일 날 안전가옥에 모여서 막년에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도 안 되잖아요, 계속 진짜. 늘어놓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엔 그날 이제 그 4명의 주요 참석자 외에 네.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한정화 당시 비서관이 있었어요. 뭐 사표 내러 갔다는. 그렇죠. 거기는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이제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서 들렀다고 하는데 그 얘기라도 안가에까지 가서. 한정화 비서관이 혹시라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상황을 예. 봐야겠죠. 안가에도 CCTV가 있지 않나요? 그게 다 아니 근데 실제로 그게 그 소리가 안 안에까지 들어가니까. 설치가 돼 있을까 싶어요. 밖에는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차도 보이고 네, 하는데. 그 안에 이제 밥 먹으면서 그 장면을 잡는 CCTV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뭐 수사라든지 뭐 구속이라든지 이런 거를 피해가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그러니까 거죠. 수사를 해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거기도 이제 김건희가 또 사적으로 활용했다라는 것도 일주일 전쯤에 그렇죠. 보도가 예, 또 같이 서희건설 나왔었잖아요. 이문관 회장을 네. 만났다 안가에서. 그러면 그런 개헌 관련해서도 김건희가 연관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헌 관련돼서 네. 그 김건희가 안가에서 또 누굴 만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해병 특검에서도 또 조사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조사해야죠. 그리고 공교롭게 예. 내란과 관련해서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사람마다 공교롭게 12월 3일 날 별도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일부러 대외 일정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알리바이처럼. 들어요. 왜냐하면 김태효 1차장은 일차장. 그때 기자들하고 저녁 먹었다, 자기 몰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뭐 일부러 만든 약속 아니었어? 자기는 관련 없다는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네. 위해서 뭐 그리고 김건희는 당시 뭐 병원 다녀왔다. 맞아요. 이런 병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일부러 만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 그래요.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한 게 한덕수 전 총리가 그때 안가 모임에 갔었으면 구속되면 다 불 텐데. 그러게요. 한덕수가 좀 참석을 했어야 됐었는데 이게 좀 아쉽다는 개인적인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한덕수 만약에 총리가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추경호 뭐 그리고 나경원 얘기까지 얼마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과연 그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날 근데 개헌 선포 이후에. 뭐 녹취 파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참 까다로운 수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도 꽤 7분 정도인가요? 뭐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길게 통화 안 하잖아요. 우리 평소에. 누구 뭐 제가 의원님한테 전화하더라도 뭐 몇 초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뭐 해봤자 언제 시간 되세요? 뭐 이 정도잖아요. 네. 언제 그리고 통화를 한 뒤에 의원들을 또 당사로 모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떤 연결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의심이 들어가지고 듭니다. 추경호의 입이 또 어떻게 열릴 것이냐, 그 입을 어떻게 열게 할 것이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덕수가 이 계엄 상황에서는 윤석열 도움이었지만 이제 특검 도움이로써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아, 이제 특검으로 갈아타게 하는 건가요? 특검으로 제가 법카 안 나오죠? 특검 구속돼서 뭐 그런다고. 아니 대신 관식을 주잖아요. 관식. 네. 공짜로 관식을. 관식을 주잖아요. 저- 관식을. 알차잖아요 메뉴. 우리 박정우 기자님보다 잘 먹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메뉴를 제가 읊어드리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아, 잘 나온다. 복합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아, 그리고 광복절 때 보니까 특식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 특별한 간식이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런데 한덕수 총리도 그런데 여기도 그냥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네. 관복도 주잖아요. 정말 거의 옷값도 안 평생을 본인 돈 그렇게 쓰지 않고. 그렇네. 네. 그 평생 이런 인생을 이어갈 수 있는 네. 그런 그 기회가 되네요. 그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그 네. 수감자 1년 거기서 재우고 네. 먹이고 입히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다 네. 세금으로 그럴 것 같은 가는 게 건데. 사실 저희 아이 그 유치원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식사 메뉴를 보니까 정말로. 아 그래요? 네. 이게 심각한데? 이게 영양식으로 야, 밸런스도 딱 맞춰가지고 예. 뭐 한식, 뭐 중식, 양식 뭐 이렇게. 그걸 구치소 메뉴를 들고 가서 한번 방문하세요. 방문해서. 애들은 더 이거보단 잘 잘 나와야 먹여야지. 되는 거 아니냐. 예. 우리 미래 세대를 잘 먹어야 되는 이게 뭔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화님도 옷 주고 밥 주고 방 주고 막 대단하다.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 이런 말씀도 뭐 주고 서울에서 계신데 또 방 한 칸 구하려면 얼마나 비싼데. 그런데 여러모로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나라에서 이렇게 다 챙겨준다 이거를 한번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윤석열이 좀 잊혀지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얘기가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뭐 출석도 거부하고 일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네. 뉴스에서 그러니까요. 한동안 사라졌죠. 한동안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김건희가 아니라 윤석열 같아요. 좀 보면은 그냥 관심도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그런 처지였나? 윤석열 원래 얘기- 김건희 들어옵니까? 김건희 탄천지 지난번에 교정본부 한번 타고 있었던 그 차가- 차가 네. 네. 저 차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건진법사 찬지, 김건희 찬지.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다시 한번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 자 지금 보니까 비가 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자들 몇 명도 좀 모이고 있고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호송차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저 장비를 보니까 예. 저 건물이 아직 그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나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계속 뭐 작업복 진행이- 입은 분들이 다니는 거 보니까 저게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특검 사무실로 쓰는 층은 끝났는데 아직은 계속 진행 중인 것 같네요. 공사하는 그러게요. 분들 계속 다니는 거 보면. 네, 계속 뭐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서 파악해 보고 있는데 건진일 것 같다. 건진 예상을 좀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건진 전성배 탄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김건희 탄차는 도착을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여전히 뭐 태극기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윤석열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뭐 재판에도 안 나오고 뭐 체포도 거부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쭉 간다는 거죠. 저는 전략이? 누군가는 끄집어내야죠. 누군가는. 그러니까 그게 꼭 김건희 특검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이나 내란 네. 특검에서 끄집어내서 앉혀놔야죠, 조사실에. 만약에 이게 정말 전례처럼 남겨지게 되면은 그걸 따라하는 사람이 분명히 또 나올 것 같다는 나오죠. 생각이 들어요. 나오죠. 뭐 이른바 뭐 조폭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뭔가 완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또 반복해서 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네. 뭐 불법 체포다 내지는 뭐 가혹행위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네.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그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왜 수갑
뭐 포승자 안 쓰냐 이런 얘기도 많이 네. 온라인상에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정말로 그거를 우리가 기사로만 보고 믿어야 되는 게 맞냐? 만약에 뭐 지하 주차장에서 내린다고 하면 왜 지하 주차장 취재는 아, 못하게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이런 얘기도 지난주에도 굉장히 맞아요. 이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광화문에도 비가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예. 김건희 씨가 이제 도착하기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다는 비를 몰고 오는 그런 상황 같기도 한데 진짜 저희가 앞서서 농담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김건희 도착할 때쯤이 되니까 또 폭우가 여의도에 있는 비구름이 광화문까지 가 있습니다. 네. 가 있고 지금 보니까 이제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막 저항했다는 그 장면이 담긴 CCTV 법사위에서 열람을 의결하겠다. 이게 뭐 추미애 예. 법무장관 얘기더라고요. 이거 열람 의결하면은 열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서울구치소는 법사위가 의결을 하면 네, 자료 제출을 해야죠. 법사위에 그 동영상 네, 자료를 제출을 하는 거고 제출한 자료를 당연히 법사위원들이 네, 볼 수 있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보장되는 상임위 회의장에서 그 자료를 공개하거나 뭐 틀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법사위 의결을 거치면은 네, 네. 충분히 서울구치소 제출할 수밖에 없다. 지난번에 찾아가서는 안 보여줬잖아요. 구치소장이 네. 김현우 구치소장이 뭐 네. 다른 데로 갔는데, 근데 이번에는 꼭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어쨌든 뭐 그 본인이 굉장히 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억울한지 이거를 좀 공개를 해가지고 예.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신평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을 또 지난주에 그 안중근 의사에 비교해가지고 안중근은 뭐 6평의 책상도 막말입니까? 있었는데 윤석열은 2평의 골판지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또 많은 국민들의 또 분노를 사지 않았습니까? 이런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심평 변호사가 뭐 지금 뭐 김건희 만나러 가고 뭐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재명 정부가 거의 뭐- 일제보다 뭐 잔인하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양반은 그냥 네. 뭐랄까 나이 들어서 그 본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걸 못 견디는 스타일 아닌가 싶어요. 그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막 쏟아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본인의 이야기가 본인이 말한 게 네. 최대한 많이 그 다뤄지면 거기서 막 만족감을 아. 느끼는 그런 스타일. 우리가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을 보통 두 글자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스타일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 말이 되든 안 되든 막 던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막 던지면 또 기사화가 많이 되거든. 상식적인 얘기하면 기사가 안 나요. 왜냐면 뭐 그래 당연한 얘기. 네. 말도 안 네. 되는 얘기를 해야 기사가 크게 나야잖아요. 상식적인 일은 뉴스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언론학을 배울 때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개가 사람 물면 그렇죠. 뉴스가 안 되는 그렇죠. 사람이 개를 물면 네. 뉴스가 되는 그걸 우리가 보고 있다. 자, 심평이 올렸던 뭐 글도 저희가 좀 보여드렸는데 네. 근데 이거 뭐 뭘 김건희도 비교합니까? 접견하고 있고 하니까 이건 뭐 참 또 그래요. 기자들도 많이 기사화를 하는 예, 것 같습니다. 관심을 주지 않는 게 뭐 제일 좋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근데 윤석열의 구치소에서 저항하는 모습이 공개가 된다. 글쎄요, 그거 참 보기가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좋은 상황은 또 아니니까. 국격이 좀 낮아지죠. 아 네. 그리고 그 모습 뭐 진짜 속옷 입고 저항하는 모습을 또 우리 두 눈으로 봐야 되나 아니 근데 이런 생각도 본인이 자꾸 예. 가혹행위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뭐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공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오케이 그럼 동영상 보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된 거잖아요. 그렇네요. 정말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네. 아니면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본인이 말도 안 되게 때를 쓴 건지 그 동영상에 다 찍혀 있을 테니 네. 보자 이렇게 진행된 거니까 아. 거기 지금 들어간 것 같네요. 두 번째 차가 네. 들어가네요. 자 저게 김건희일 가능성. 김건희 차가 들어온 건지 좀 확인을 더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김건희가 들어갈 때는 뒤에 차가 한 대 더 붙거든요. 제가 그거 그러게요. 그건 아니고. 그러면은 근데 아까 처음에 들어간 차는 뒤에 한 차가 하나 있었던 것 SUV가 같고. 더 붙었었잖아요. 그럼 김건희가 들어간 건지.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차가 김건희. 야,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누가 탔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현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건진 말고 또 누가 또 호송돼서 올 수도 있으니까 그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저희가 현장을 지켜보고 한다고 해서 김건희가 또 들어가서 진술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서 그렇죠? 그렇긴 하죠. 와서 뭐 과자를 녹여 먹고 간다고 하니까 아니 이가 없어요? 왜 녹여 먹어? 보통 아, 과자 그렇대요. 녹여 먹는 거는 이 나기 전에 아기들이 네. 이 오래 애기들 걸리죠, 먹는 과자 그래서. 그거 네. 녹여 먹잖아요. 맞아요, 잘 부드러워요. 도대체. 뭔가 계속 약간 그 불쌍한 그런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언론 플레이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 네. 네. 그래요. 김건희가 오늘은 특검에 나오면 또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게 또 조금씩 전해지더라고요. 전해지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 계속 해서 그렇지 진술은 안 하고 진술은 거부하고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이 김건희가 특검 사무실 도착을 했다고 하네요. 네. 김혜성, 김건희 다 이제 남부구치소에 있는데 지난 18일에 김혜성이 타고 들어간 차가 101-10번 차량이고 방금 들어간 차가 또 101-10번 차량인데 자 네. 네. 방금 뭐 내려주고 지금 그렇네요. 지금 들어간 차가 저희가 두 번째 본 차가 김건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간 차가 건진, 두 번째 들어간 차가 김건희다라고 현장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또 할지 저희가 특검 수사 계속 주목을 해보죠. 이제 구속 기소 앞에 두고 있는 김건희 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이 대표 시절에 있었던 이 테러 그거 국정원에서 이걸 좀 축소시키려는 그런 정황들이 있다. 이거 밝혀야 된다. 수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2024년 1월 2일인가 피습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 이후에 뭐 현장에서 검거가 됐으니까 바로 구속 기소는 됐는데 수사 결과 발표가 매우 미흡했어요. 미흡했다. 왜냐하면 아무런 배후가 없는 단독범이다. 혼자 준비해서 뭐 혼자 실행한 것이다. 네. 근데 이유가 뭐냐? 이유도 석연치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이유인데 혼자 그냥 이상한 생각을 하고 혼자 실행했다는 것인데 네. 과연 그게 맞냐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김충식 씨가 흘렸다는 그 수첩의 수첩. 메모, 그러니까 그거? 세계로 교회 손목사, 뭐 예.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이렇게 예사롭지 쓰여 있는 네. 그 메모를 볼 때 그렇다면 이게 그냥 그 메모 취지를 보면 7억 정도를 준다고 하고 사주를 했나? 누군가가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정말 이상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했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도 뭐 네. 그 피습 후에도 뭐 경찰들이 와서 바로 그 현장을 물 청소해가지고 네. 뭐 그걸 다 치워버린다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또 배현진 의원에 대한 그런 테러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중학생이. 네, 근데 그 현장의 대응과 너무나 달랐다. 뭐 이런 비교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종결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네. 자, 상법 개정안 지금 표결을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종결하는 표결이죠. 예. 종결 표결입니다. 종결. 네, 그렇죠. 종결시키기 위해서 표결을 하고 있다. 그렇죠. 법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네, 안 하니까 바로 하면 되는데 지금 종결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는 현장도 국회 현장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진성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흉기를 정말 잘 준비한 거 아닙니까? 네. 갈면서까지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이 찌르는 그 연습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 김진성을 내려준 사람이 또 세계로교회 교인이라는 얘기도 네. 나왔었는데 그게 또 제대로 수사 안 된 부분이 있고 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참 이상했다.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세계로교회도 그 손현보 목사가 네.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그냥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보내고 정치적인 그런 활동을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그렇다면 그 연결고리가 정치권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들고 있는 거죠. 네, 그게 가고 있고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이 보고서를 썼는데 왜 커터칼 우리가 지금 뭐 만들고 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커터칼. 네. 그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뭐 뭐 테러는 이제- 아니다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있고. 언론에도 그냥 이제 뭐 열상해서 되게 가벼운 맨 처음에 나왔을 상처를 때. 입은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의원님께서도 보시는 예. 거네요. 예.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내야 된다. 뭐 수사기관이 또 국정원에서도 내부적으로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상법 개정안 투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하고 있고 이후에 상법 개정안이 표결이 될 텐데 상법 개정안 표결 이게 되면 뭐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정책대로 코스피 5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것만 좀 부족하죠, 의원님?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논란이 됐던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느냐라는 네. 거하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율을 35%, 지방 소득세까지 하면 38.5%로 하자는 네. 이제 사실상의 정부 측 아닌 것이죠. 음. 그게 논란이 크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은 그 전에 이야기 나왔던 대로 예정대로 지금 미루어지고 있고 아마 다음 달쯤 그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거를 통과시키겠다. 그거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약간의 자사주 의무 소각은 조금 다릅니다만 네. 앞서 이루어진 1차 상법 개정하고 오늘 이루어지는 더센 2차 상법 개정안. 상법 예. 개정안은 효과가 발휘되려면 좀 시간이 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빨라도 내년도 주총 때 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는 회사의 경우에 임기가 만료하는 이사를 새로 뽑을 때 그때 어떻게든 일부라도 소수 지분 쪽에서 이사를 넣고 네. 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사가 이사회에서 활발히 활동을 해야 할 때 나올 수 있는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효과가 발휘되는 데까지는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1, 2년 이상은 걸리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네. 근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같은 거는 당장 효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지금 정부한 대로 분리과세를 하면 적어도 내년도 배당은 확 줄어들 겁니다. 내년도 배당은. 예. 왜냐하면 최근 3년치의 배당의 네. 기준 대비 몇 %가 늘어난 회사 이렇게 대상을 삼기 때문에 네. 배당을 줄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꼼수를 쓸 수 있다. 네, 그 분리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최근 3년치보다 배당을 늘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평균을 낮춰놔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참 네. 관건이 될 거예요. 그래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코스피 5천으로 가겠다라고 이재명 네.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모습은 계속 보여줘야 된다. 자, 지금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료시키는 표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김병기 원내대표 모습도 보이네. 김병주 최고위원 모습, 바로 전현희 최고위원 모습도 보이고 김승원 의원 바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이건 뭐 전자식으로 표결되니까 바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국민의 의원들이 안 보여요. 국민의 의원들이 퇴장한 것 같은데요. 네 필리버스터 이제 끝났으니까 간다. 근데 보니까 밤에도 막 없고 막 그러더라고요. 밤에도 사람이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에서 하자고 해서 한 건데 자리를 안 지키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어떤 의지가 있고 어떤 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본인들도 안 네. 봐요. 그러니까. 본인들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하는 분들만 그냥 들어가가지고 하시고 외롭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 자당 의원이 할 때는 그 자리에 뭐 지키는 조를 짜서 지키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거 김의원 민주당 의원이 올린 거거든요. 8월 22일 새벽 1시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주무시고 계시는 네. 거지. 네. 빵명입니다. 빵 얘기 나면 이진수 위원장도 생각도 나는데 네. 빵명입니다. 이렇게 써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죠. 현실인데 국민의힘은 이게 여기에 뭐 지금 집중한 게 아니고 새 당 대표가 누가 됐냐 여기에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기본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네. 그 전당대회인데 장동혁 후보의 상승세가 무서워요. 무섭다. 근데 연설도 무섭게 하더라고요. 예, 장동혁 후보는 이래서 무섭습니다. 메시지가 명확하죠. 예, 다 잘라버리겠다. 다 내쫓아 버리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경태 후보도 뭐 예. 출당시킬 것 같기도 하고. 윤석열 어게인에 찬성하지 않으면 아. 국민의힘에서 다 쫓아내버리겠다. 라는 건데 이게 먹힌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단적인 예가 뭐냐면 김근식 후보가 최고위원 4등 안에 못 들었잖아요. 맞아요. 오, 저도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인지도나 이런 걸 보면 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못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네. 야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의 성향이라는 게 이런 거야? 적어도 가장 적극적으로 예. 탄핵에 찬성하는 물론 이제 최고위원 구성을 보면 양양자 최고 정도가 뭐 찬탄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명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선명성은 그런- 떨어져요. 예, 그런- 그러면 가장 선명했던 최고위원 후보는 네. 김근식 후보였는데 네. 여기가 못 들어갔어. 야, 야 그러면 이게 당원들의 성향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 그런 거를 보면 이게 정당이 김근식 후보 떨어진 거와 같이 연결해서 보면 장동혁 후보의 약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국힘 당원들이 성향이 이렇구나. 이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연 확장보다는 선명성을 내세우는 게 네. 마지막 표심 잡는 데 지금 훨씬 유리한 상황으로 분석이 그렇네요.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룰도 이제 8대 2인데 뭐 네. 이 여론조사 2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사실 있기 들어가는. 때문에 당원들 대상인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선이 돼서 그러니까 거의 직업이 최고위원이신 것 같아요. 김재원 최고위원. 4연속 최고위원 출마에 4연속 당선이에요. 쉽지 야. 않은데. 과거에 보면 네. 예. 정미경 전 의원이 아. 3번 연속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2번은 연속 당선되고 3번째 출마 때 안 돼요. 됐거든요. 와,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네. 그 기록을 깼어요. 기록을 깼. 4연속 출마, 4연속 당선이라는 네.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 룰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네요. 네. 이게 국민들의 이 목소리가 반영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룰도 계속 뭐 이게 똑같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김문수, 장동혁, 김문수.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이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상이 지지 선언을 했단 말이죠. 사실상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 지지 지지선언. 선언. 예, 어. 사실상 이게 또 어떤 뭐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 그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지지를 하면 표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 텐데 당연히. 왜냐면 장동혁 후보는 자기 쫓아낸다고 하니까 아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떤 배신감도 느끼고 있겠죠. 한동훈 그렇죠.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 대표 돼갖고 네. 0.5선을 사무총장을 시켜줬는데 당 사무총장을. 예. 근데 지금은 역으로 자기를 쫓아내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유일한 그 한동훈계 최고위원 후보였던 김근식 후보가 떨어진 거로 봐서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친한계 영향력 네. 그걸 이번에 또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어. 이번 전당대회 통해서 이 정도면 그 한동훈 역효과 아닙니까? 한동훈이 지지에 찍는데 대한 역효과. 어. 예. 이른바 한동훈 싫어하는 또 국민의힘 사람들이 또 다 들어가서 그렇죠. 뭉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순증이 많을지 순감 아니면 장동혁 후보에게 더 쏠릴지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그 전부터 네. 이제
친한계 얘기를 할 때 친한계라는 게 과연 있나? 뭐 이런 의문을 가끔 표시를 했는데 네. 그 의문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없을 것이다. 아니 적어도 네. 친한계라고 표현할 정도의 세가 있으려면 최고위원 한 명 정도는 당선을 맞아요. 시켜야죠. 그건 진짜 그렇네요. 김건식 최고위원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 실패하면서 영향력이 정말 있냐 없냐 이 수준까지 왔다는 것이고요. 이 두 사람이 김문수, 장동혁, 김문수 두 사람이 결선에 가다 보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뭐 제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정말 해산해라, 해체해라. 네, 이러고 있고. 국민의힘의 해체에 관한 한 예. 민주당보다 더 진심인 분이죠. 홍준표 시장, 진짜 전 시장의 진심이에요. 진심이 느껴져요. 네. 진심이 느껴지고. 그래서 지금 국힘이 좌파의 놀이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홍준표 전 시장이 좀 바라는 대로 정말 해산까지 가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저희가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것도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조국 지금 조국혁신당 네. 전 대표 주말 사이에도 일정이 있었고 뭐 오늘도 이제 봉하마을 방문하고 또 호남 일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조국 전 대표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이거 관련해서는 뭐 의견이 확 갈리는데 네, 갈리는 대표적으로 부분이 이제 확 갈리는 네. 이슈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생각보다 일찍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조국혁신당의 구성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반적으로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는데 형기의 3분의 1 정도 복역하고 그것도 가석방의 형태도 아닌 아예 사면 복권까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적어도 절반 가까운 국민들은 아니 너무 쉽게 풀어준 거 아니야? 아니면 사면 복권이 너무 일찍 이루어진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어도 절반 가까이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법률적인 장애를 완전히 걷어내고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준비하는 정치인 조국이라는 입장에서는 자기 편만 볼 게 아니고 이른바 반대 측면 내지는 잠재적으로 본인의 표가 될 수 있는 이른바 스윙 보터들 네. 중도층도 의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2030과 선을 긋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네. 거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게 정치인 조국을 위해서도 맞지 않겠나. 그래서 광폭 행보보다는 조금 조용한 행보라기보다는 조용히 조금 당분간 계시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거는 이제 의견이 좀 갈리고 네. 있는 부분이고 조국 전 대표도 자신만의 또 생각이 있을 텐데 이건 이제 조국 전 대표 인터뷰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또 소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는 게 부담이 안 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네. 뭐 중도층이 뭐 조국 전 대표를 다 지지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도 좀 생각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자 지금 내란 특검이 법무부와 대검 뭐 등등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은 검찰 쪽 또 아니면은 뭐 박성재 네. 전 장관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예. 타겟팅이 된 거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하고 심우정 전 총장이라고 봐야겠죠. 두 사람에 대한 수사라고 일단은 보이는데요. 그러네. 지금 박성재 전 장관도 압수수색하고 있고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이 들어왔네요. 예, 예. 내란 특검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또 강제 수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 오는데 열심히 달려와 주신 김용남 전 의원 또 박지혜 아나운서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